네, 오늘 장은 이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3시 26분 딱 됐고요. 그러면은 특징적인 종목군들 알아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수 먼저 체크합니다. 양시장은 1% 안팎의 강한 상승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오늘 장 변동성이 좀 크죠.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부진한 출발 움직임을 알렸습니다. 2430선대였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20선대도 갔었거든요. 현재 구간대는 0.95% 상승하면서 2474.20포인트 기록하며 어제 24포인트 올랐습니다. 오늘도 그 정도 오르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12시 넘어서 오후장의 상승으로 전환되더니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예쁜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5일 이동평균선까지는 회복되면서 거래 마칠 것 같고요. 그리고 월간 기준으로도 플러스가 됩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1.15% 강한 상승이고요. 800선 위쪽에서 마감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800선 아슬아슬한 게 아니라 지금 806포인트 정도까지 고점 높였습니다. 806.17포인트. 전거래일 대비로는 9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어제 오늘까지 강하게 반등 움직임 이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입니다. 종목은 국제유가가 간밤에 좀 많이 밀렸었죠. 이런 분위기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나 몇몇 대형주들이 개별적으로 부담스러운 뉴스를 내놓으면서 밀려 내려갔고요. 나머지 중소형주들 쪽에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맞춰졌습니다. 특히나 한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희비가 굉장히 뚜렷하게 엇갈렸다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원전 섹터의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 블록데이 소식 나오고 나서 오늘장 6% 정도 밀렸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다만 원전 쪽에서 G2파워가 26%, 물론 이 종목은 원전도 있고 2차 전지로도 묶이지만 G2파워 탄력이 상당히 좋아서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BHI 중소형 원전주죠. 원전 내에서도 이렇게 많이 엇갈립니다. BHI도 16% 정도 급등하면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은 또 자그마한 이런 사이즈의 종목군들, 폐배터리라든지 임플란트라든지 이쪽 상당히 강한데요. 임플란트 쪽에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장에서 14% 정도 오르면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임플란트 관련된 사업, 국내 업체에 좀 수혜가 기대된다. 이런 부분들이 재료가 되고 있고요. 덴티움도 한번 보시면은 현재 5% 정도의 오름세로 거래 마칠 예정이고 바텍이라든지 디오 이쪽 다 좋습니다.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제히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거래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폐배터리 쪽으로는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위쪽에서 탄력이 약간 좀 둔화된 종목군들도 나오고 있다는 점. 헤비캠이나 성일하이텍은 먼저 좀 오름세를 나타내서 오늘은 피로감이 역력한 모습이고요. 후발주자인 파워로젝스라든지 MPC 이쪽으로 맥이 이동하면서 파워로젝스가 오늘장 13% 정도 오름세로 거래 마칠 예정이고 MPC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 4% 정도 오르면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IT 쪽으로는 자화전자가 오늘 7% 정도 오름세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또 BH가 먼저 50주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BH는 이거를 연속 오름세 나타내면서 약 4% 정도 오른 수준으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IT 섹터 내에서도 이렇게 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특징으로 보이고요. 대덕전자도 따라가네요.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PCB라든지 핸드셋 부품 쪽으로 IT 섹터 내에서는 반도체 장비나 소재 이쪽으로는 좀 약하고요. 부품 섹터가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정도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많이 올랐던 세화그룹주 쪽.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월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까지 열심히 달려왔고요. 막판에 긴장감을 좀 조성할 만한 그런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번 주 초반에 다소 좀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서요. 어제, 오늘 그래도 우리 증시는 묵묵하게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월간 기준으로는 아마도 플러스인 것 같은데 네, 월간 기준으로 플러스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주변국 증시 어땠는지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변국 움직임이 상당히 달랐고 오늘 우리 증시 오후장에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미국의 야간 선물이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해주지 않을까, 미국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기대를 하게 하는 미국의 선물 지수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쪽으로는 한 0.7% 오르고요. S&P 500 야간 선물이나 이쪽 미국의 야간 선물 쪽 지금 플러스권인데, 현지 외신 보도들을 보더라도 뭐 이렇다 할 특별한 뉴스가 나온 게 아니라 3일째 월가의 매도가 이어졌는데 저가에서 유입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초반에는 이 정규거래 영향 받다가 슬슬 분위기가 나아지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일본 증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오늘 비교적 잠잠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0.37% 정도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우리 증시와는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이었죠. 니케이 225 지수 약보합권에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28,000엔선 부근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하면서 28,091.53엔대 이렇게 종가됐습니다. 한 100엔 정도 내준 거고요. 장중에 변동폭이 제한돼서 대체로는 약보합권에 머무는 시간이 길게 형성됐습니다. 이어서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증시 오늘 장에서의 움직임은 또 보합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저점이 조금 더 낮아지네요. 네, 오늘 0.8% 정도 마이너스권 보여주면서 3,200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장 잠시 상승권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마감을 1시간이 앞둔 현재 저점을 더욱더 낮추면서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한중일 보셨겠지만 우리나라만 굉장히 좋았던 거고요. 일본은 무덤덤, 중국은 별로 안 좋은 상황, 심천이 1.55% 정도 하락하면서 한중일의 움직임은 오늘도 엇갈렸습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35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레벨대까지 갔다가 이제는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크게 밀려났습니다. 거의 10원 가까운 하락이었는데요. 원달러 환율 9원 10전 하락하면서 1,337원 60전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을 펼쳤는데 그래도 지금 5일 이평선까지는 다시금 내려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330원대 후반, 오늘 종가입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마감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미국에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계속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 하락이 이어졌죠. 자, 그런데 우리 증시는 반면에 그래도 상당히 선방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해도 같이 덜컹거리긴 했지만 계속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끌어올리는 모습, 결국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이틀째 상승 마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장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죠. 자, 코스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이틀 연속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장주의 움직임 좀 보시면 장 출발할 때만 잠시 주춤했을 뿐입니다. 그 뒤로 계속 끌어올리면서 장 막판까지 고점을 높여갔죠. 결국은 장주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2,470선까지 올라오면서 2,472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의 강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 2천억 원 이상 이렇게 순 매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개인도 좀 사들이는 흐름이었고요. 자, 그렇지만 기관이 뚜렷하게 파는 흐름이 반대로 나타났죠. 자, 기관은 2,698억 원 이렇게 매도 우위가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역시 상승했던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업종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보실까요? 의료 정밀입니다. 2.49%, 뚜렷한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이쪽은 뭐니 해도 오늘 덴티움 같은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런 주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업종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철강 금속 업종입니다. 이쪽이 2.28% 올리는 흐름이 확인이 됐죠. 사실 어제도 오늘도 철강 금속 업종은 등락률 최상단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영풍그룹의 고려아연 이 계열 분리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이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운수 창고 업종도 좋았습니다. 1.47% 올랐죠. 역시 이쪽에서는 항공주들의 오늘장 활약에 힘입은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전기 전자 업종, 반도체 투톱이 올랐으니까 역시나 이쪽도 업종 지수 강했죠. 섬유 의복 업종도 1.3%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보시면 가장 부진했던 업종이 기계업종입니다. 이쪽이 무려 2%가 넘게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 대표 종목인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악재성 이슈가 한 가지가 불거졌죠. 최대 주주인 두산의 블록딜 소식이 어제 장마치고 전해지면서 이런 점이 오늘 시장에서 아주 부진하게 좀 작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급락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기계업종을 크게 끌어내렸고요. 그리고 뒤를려서는 통신업종도 좀 부진했습니다. 1% 하락하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올랐습니다. 전기가스가 0.01% 제한적인 상승이었고 음식료품 업종도 소폭 상승이었죠. 그리고 비금속 광물업종 0.17% 상승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나란히 좀 올랐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상승 탄력이 강한 편이었는데 삼성전자 6만 원대 회복이 오늘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종가상으로 59,700원에서 거래를 마쳤죠. 1.5% 전장 대비 강하게 올랐지만 6만 원대까지 오르진 못했고요. 장중 고점에서도 6만 원 선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보시면 이쪽에서는 거의 2%가량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매수세가 더 붙었네요. 2%가 넘게 올랐습니다. 95,2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차 전지로 넘어가 보시면요. 어제장에 혼다와 합작 이슈를 전하면서 시장에서 화제를 모았던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장에서는 주가 뚜렷하게 올리고 나서 하루 만에 오늘은 약간 좀 내려왔습니다. 전장 대비 LG 에너지 솔루션이 0.6% 하락으로 46만 2,500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런데 반면에 LG화학과 삼성 SDI 이 종목들은 오늘 시총 상위에서도 아주 강한 탄력을 보이면서 두드러진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LG화학은 3.4% 올랐고요. 63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 그리고 삼성 SDI도 이에 못지않게 아주 강했죠. 3.46% 올리면서 60만 원에 근접했습니다. 59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합 수준이죠. 전장 대비 0.12% 소폭 하락하는 정도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83만 5천 원에 오늘장 마감이 됐고요.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셀트리온은 반대로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셀트리온은 전장 대비 0.5% 올렸습니다. 18만 9,5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로 넘어가 보시면요. 어제장만 해도 특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자동차. 오늘은 다소 잠잠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부터 보실까요? 전장 대비 0.26% 올랐죠.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 아래쪽에 기아 보시면 이쪽도 1%에 미치지 못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8만 800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인터넷주들로 보시면 이쪽도 역시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보시면 모두 다 1% 안쪽의 상승률을 기록했죠. 네이버는 0.8% 오르면서 24만 원 정확하게 이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카카오 0.27% 올랐습니다. 73,4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삼성물산 보시면 삼성물산이 0.8% 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2만 원대 위에서 종가 확인이 됐고 포스코홀딩스 어제장엔 단연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장은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0.39% 소폭 올렸고요. KB금융은 반대로 0.3% 조금 내려오면서 49,4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로 가보시죠. 일단 첫 번째로 항공주들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관심이 지속되었던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폐지 소식 결국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 달 3일 0시부터죠. 모든 입국자들이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를 폐지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이에 따라서 요새 리오프닝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왔는데 오늘장에서 단연 두드러졌던 건 결국 항공주들이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2에서 3%대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최근장에서 유상증자 이슈로 급락세를 보였었던 제주항공 상승이 나오니까 상승 탄력이 더 강합니다. 6% 넘게 상승하면서 15,650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 진에어나 티웨이 항공 같은 종목도 뚜렷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반면에 정유가스주들 이쪽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 국제유가나 천연가스 가격 급등세에 따라서 잘 나갔던 이 정유주와 가스주들인데요. 이제 원자재 가격도 내려가게 되면서 강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밤 WTI 가격이 오펙 플러스의 감산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서 전거래일 대비 5% 넘게 급락했죠. 91달러 수준에서 거래 마쳤고요. 게다가 이 천연가스 가격도 유럽의 네덜란드 천연가스 선물이 7% 넘게 하락하는 등
가격이 상당히 좀 흔들렸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정유주, 가스주들의 약세가 눈에 띄었던 하루였는데요. 자, S-OIL부터 GS, SK 이노베이션, 정유 대표적인 종목들이 모두 내렸고요. 이 밖에 한국석유와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훈구석유까지 이렇게 일제히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가스 관련주들도 역시 계속해서 약세 흐름 지속이 됐죠. 한국가스공사 2.7% 내렸고요. 경동도시가스와 대성에너지, 그리고 SH에너지화학 같이 관련된 종목도 일제히 약세였는데, 다만 이 중에서도 GSE 같은 종목은 상승 전환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틀째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1.26% 올렸죠. 포인트로 10포인트 끌어올렸고요. 거래대금은 6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 오늘 80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80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보시면요, 이 코스피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장 출발할 때만 해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흐름, 곧바로 상승 전환하면서 고점을 점차 높여갔죠. 800선 위까지 올라왔고요. 807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사들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외국인이 일단 588억 원 순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기관 쪽에서도 117억 원 매수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팔았죠. 764억 원 순매도가 개인 쪽에서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자, 먼저 제약바이오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셀트론 형제들이 나란히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가 0.98% 올렸고요. 그리고 셀트론 제약도 0.7%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오늘 이후 사이에 위치한 HLB가 유난히 상승 탄력이 아주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다가오는 유럽 암학회에 대한 기대감,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매수세가 붙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HLB 6% 넘게 급등세였죠. 49,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반면에 아래쪽에 알테오젠 같은 종목은 좀 부진한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유력에 좀 파란불이 명확히 들어왔죠. 0.4% 내려가면서 63,700원에 내림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전지로 넘어가 보시면 먼저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 에코프로 BM과 LNF 쪽에서는 움직임이 좀 거의 없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BM이 0.09%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 LNF의 경우에는 그래도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조금 더 매수세가 붙기는 했습니다. 0.8%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반면에 아래쪽에 보시면 에코프로 BM의 모회사 에코프로가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돋보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장 전장 대비 무려 5.9%가 올라갔죠. 11만 4,900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전해질 종목인 첨보도 오늘장 뚜렷하게 좀 올랐습니다. 첨보도 전장 대비 1.9% 올리면서 22만 7,1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게임주들 보시면요. 카카오 게임즈부터 먼저 보실까요? 카카오 게임즈 0.76%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요. 퍼비스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1.6% 올리면서 56,800원의 장을 마감을 하게 됐고, 자, 그리고 콘텐츠로 넘어가 보시죠. 스튜디오 드래곤은 일단 뭐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75,900원이 오늘장 종가였고요. 자, 그리고 CJ ENM은 상승 탄력이 그래도 좀 있었죠. 1.3% 올리면서 98,3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종목인 리노공업이 오늘장 상승 탄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0.49% 그래도 연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엔터주에서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도 올렸죠. 1.3%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특징주는 SM그룹주들 보겠습니다. 정부가 문화산업을 융합한 새로운 도시 모델을 앞세워서 670조 원의 규모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에 나선다고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네옴시티 관련해서 좀 익숙한 종목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K컬처의 대표주자인 SM엔터테인먼트가 가세를 했다, 이런 소식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SM엔터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했고요. 관계사인 갤럭시와 SM 이런 종목들도 강세가 이어졌죠. 다만 윗꼬리를 좀 다는 흐름도 확인이 됐습니다. SM부터 SM 라이프 디자인 그리고 SM CNC까지 이렇게 주가 상승 탄력 나타났고, 특히 CNC는 13%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그리고 갤럭시와 SM도 10% 이상 상승을 강하게 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원전주들 보실 텐데요. 일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일단 황주호 한국소련원자력 사장이 이집트 엘다바 이 원전 수주를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귀국한 지 이틀 만에 현장을 방문했고요. 앞으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 쪽에서도 원전 건설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다지고 있는 가운데서 모두는 아니고 코스닥의 일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강했습니다. G2 파워부터 BHI, 피코그램 같이 이렇게 몇몇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는 흐름이 확인이 됐고요.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블록딜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은 뚜렷하게 파란불을 켜면서 급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5G 관련주들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5G 융합 서비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공공 민간의 5G 특허망이죠. 이음 5G를 위한 솔루션 제공을 확대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리넷을 비롯해서 기존 5G 관련 통신 장비주들 모처럼 일제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 우리넷 같은 종목이 장중에 급등세를 기록했는데 다 아쉽게 윗꼬리를 좀 달았죠. 그래도 종가상으로 4.8%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 밖에 5G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 KMW부터 HFR 그리고 대한광통신이나 이노와이어리스까지 뚜렷한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